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7일자 이상로입니다. 오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원래 좀 장시간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머리가 조금 아픈데 오늘 조금 지금까지 이제 하락장이 크게 나타났다가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면서 저도 이제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마감 시간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하기 하십시오. 구독하기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약 30분 동안 종목 상담, 종목 추천까지 말씀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약 1%대 상승을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증시가 크게 장중에도 뭐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시겠지만,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그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조금 잡았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장 후반에 이제 끝날 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1시 반부터, 중국 시간 1시 반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반이거든요. 2시 반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대 마이너스를 치던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0.6%까지 상승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될 것이다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부분이었고, 그 결과치를 좀 보고 여러분들께 내용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 늦게 녹화를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지정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이 위안화 절상까지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무역 관계를 하면서 위안화를 절하한다는 것은 수출에 좀 더 유리한 측면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고, 절상한다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아이고 이거 우쭈쭈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우리가 키워야지만 이게 자라는데, 계속 뭐라 해버리면 삐뚤어지는 것처럼 지금 중국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지만 이 싸움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감성적인 판단을 해서 중국에게 대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에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오늘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뭐랄까 이제 평이한 분위기가 조금 흘러갈 확률이 높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키워드를 한 가지를 딱 통하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낙폭과대 반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오늘 시장이 주를 이뤘어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유입이 됐던 구간 자체가 바로 IT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투신권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쏠렸던 것이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IT 종합,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소외가 되어 있던 IT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많이 빠져 있었던 지금 철도 관련이나 가스관 관련 이런 남북경업주에 대해서도 매기세가 쏠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조금 이끌어왔던, 바닥을 잡아서 올려줬던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안 나왔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좀 언급을 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재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금융위가 있고요. 금융위원장 있고, 그 금융위 안에 산하기관으로 이제 금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집단은 우리가 흔히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감원은 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판사가 이제 유죄다, 무죄다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에 넘어갔는데, 금융위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잘못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감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오늘 얘기를 했던 게 재감리를 해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일단 금융위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금융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금감원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대로 하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소스가 조금씩 들어오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의 시선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주를 조금 하락시킬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거는 지금 일종의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특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좀 더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조금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환율 조작고 지정만 안 된다면 충분히 오늘 시장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라든지 환율 자체가 조금은 안정적인 소강 상황을 조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의 변동성만 크게 없다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을 조금 보기 앞서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금리하고 환율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금리가 지금 장기국채 금리가 오늘 빠졌네요. 그래서 0.0018 빠져가지고 3.16, 3.33이거든요. 괜찮고, 환율이 1126원, 조금 올랐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1126원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관심주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 3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사실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중에서도 이제 뭐랄까 이런 주도 패턴을 나타내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무슨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업종군 안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로 제가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삼성 SDI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종목군도 이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까지 한 4% 정도가 지금 올랐는데, 요 기업이 일단은 지금 2차전지 분야에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한 별표 3개 주문합니다. 별표 3개. 자,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것이 2차전지 안에서도 육각형 모양의 원기둥 이런 모양의 2차전지를 생산해내거든요. 요게 이제 파나소닉 아시죠? 그 파나소닉이 생산해내는 규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G화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형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요게 좀 많이 나갔던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리더라고 하는 그 테슬라가 이 파나소닉 규격을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I가 매출 자체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의 조금 뭐랄까요, 좀 과열된 양상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분야에서의 리더는 삼성 SDI가 맞거든요.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신고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을 같이 보실 종목이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 조화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약주들이 바닥권역에서 지금 탈피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이제 내년 정도에 나타날 것 같은데, 이르면 한 12월 정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가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그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이 이루어졌지 않겠나라고 저는 조금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관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전무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일반적인 외국인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이제 잡주라고 하고 우리가 세력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부자들이 조금 만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부티크 쪽에서 소스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예전에 제가 조금 알고 있던 소스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는 다음에 제가 유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든지 가족분들 좀 말씀을 드리든지 할게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 주가가 조금씩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봉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조화제약 내일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자고. 괜찮습니다. 조화제약 재료가 지금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보실 종목이 광동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은 지금 임상 3상의 광동제약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건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좀 발표가 되고, 사실 이 광동제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제 비타500이에요. 비타500. 그래서 꾸준한 이 캐시카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주가가 조금 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9,100원대 크게 올라갔을 때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비타500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뉴스였어요. 그게 이제 2015년 중순이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탄력은 더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모든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인해서 낙폭 큰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광동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꾸준히 해왔던 캐시카우 시장, 그리고 지금 앞으로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발표가 곧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저렴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광동제약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저는 별표 2개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군. 근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3개 됩니다. 네, 지금 2개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3가지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올라갈수록 사실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 차트가 안 좋더라도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그래요.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잘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도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포트에 뭔가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뭔가를 곡간을 채워야지만 만족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던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내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으면 쉬어가는 것도 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가격도 맞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종목 사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골라가지고
관심권에 넣어 놓고 그리고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또 꼭 끝나기 전에 구독하기 한 번씩 다 클릭하시고, 내일도 또 업로드가 매일 올라오는 거니까 내일 시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좋은 예상 그리고 좋은 전망으로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